이번에는 그 횡단보도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다니는 도로죠. 근데 횡단보도 사고들을 보면은 신호등이 있는 특히 횡단보도 사고에 있어서 이 과실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통상 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면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을 하는 것이 보행자의 의무죠. 녹색 신호 횡단을 했다면은 당연히 보행자의 책임에 과실 전혀 없는 사고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과실 잡을 수가 없죠. 근데 보행자 신호 켜지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특히 넓은 도로인 경우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행자는 녹색 신호에 진행했는데 가해 차량은 예를 들어 신호가 바뀌면서 주행 신호에 받친 경우, 보행자 입장에서는 녹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적색이 받쳤고, 차량 입장에서는 중간에 오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주행 신호, 녹색 신호가 진행한 경우, 이렇게 사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란색 신호에 보행자 진행했다가 적색에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횡단보도 사고의 신호는 지켰다고 볼 것이냐 지키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과실을 주간에 한 20%, 야간에 30% 정도 이렇게 과실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의 주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보행자가 파란 신호에 건너 사고 난 경우에서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는데,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했을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색 신호는 보행자 횡단해서는 안 되죠. 차량이 주행을 해서 다니는 도로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적색 신호에서는 횡단해서는 안 되는데, 도로라든지 또는 야간에 차들이 많이 안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어떤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과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문제될 수 있겠죠. 과거에는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더라도 물론 피해자 과실을 많이 잡지만은 지금처럼 과실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인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야간인 경우에는 50에서 한 60%, 아주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난 경우에 가해자 정상적인 주행했다, 가해자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는 과실 70% 내지 80%까지 어쨌든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근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은 적색 신호에 횡단한 경우에 있어서 보상을 안 해주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에는 아무래도 시야 자체가 밝기 때문에 차량 입장에서도 보행자를 식별해 좋죠. 근데 밤에는 주변이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든지 또 주변에 어떤 가로등이 있는 것이 어두워서 제대로 식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의 자체를 식별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행하기 쉽지 않다. 또는 이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적지만은, 차량이 정차된 사이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 정차된 차량 앞으로 해서 갑자기 확 뒤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서 오는 차량 입장에서는 앞에 보행자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튀어나온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 입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그 보행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발견하고 브레이크 제동을 하기까지에 대한 그 시간이 일반적인 공주거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인식하고 브레이크에 바로 올릴 때까지 그 시간이 이 차량의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한 1초 내외가 일단 일반적으로 차량이 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속도거든요. 그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났다면은 이거는 불가항적인 사고다 라고 봐서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 특히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무혐의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버스 전용 차로에 버스가 진행을 하다가 횡단보도상에 적색 신호에 횡단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면책으로 지금 판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전용 차로에 그냥 가는데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정상의 속도에서 아주 과속하지 않는다 하면은 갑작스레 들어온 적색 신호에 보행자들 피할 수 없다 해서 거의 대부분이 형사적으로는 거의 무혐의 판결,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로 나고, 민사적으로도 과거에는 형사적 무혐의 나더라도 가해자 과실 일부 인정해서 기본적인 위자료 정도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거의 면책으로 가는 판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횡단보도 적색 횡단에서는 일반 보행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좀 과실을 피해자한테 그래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판결 사례들이 추세가 가해자 쪽에 더 과실을 유리하게 판단하고 보행자의 과실을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 특히 횡단도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런 사지마비나 심근경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적색 신호에 횡단을 했다든지 또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실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경우에 있어서 면책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혐의 난 경우에는 더 이 공제업이나 보험회사에서 이걸 많이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을 무혐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많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치료비를 더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의도 그리고 손해액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라 하여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횡단보도상에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특히 신호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 파란 신호 걷는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적색 신호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